청간합 플러스 영상 마지막 무게합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합화를 네 글자로 정의한다면 무정지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정에서 이 정은 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정은 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간의 합은 연인의 합, 강력한 서로 끌림에 의해서 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게합화의 경우에는 이유 없이 끌림이 있고 이유 없는 끌림으로 만나고 보니 나중에 내 짝이 아닌가벼 라면서 등 돌리고 돌아가고 사라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 제목을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무게합화는 화의 특성상 발산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간합의 5가지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은 생각,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이상,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들에 대한 예고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간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운이 만나서 제로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가장 안정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그러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제로인 상태가 되는 것이 청간합입니다. 그래서 갑은 양이 하나 생겨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기는 무에서 최대의 양의 극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음의 에너지가 하나 생겨난 상태를 기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제로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은 살펴볼 무와 개는, 무의 경우에는 양의 에너지가 5개로 꽉 찬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개는 음의 에너지가 5개로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만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극과 극이 만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토이고 음양으로 분류를 하면 양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양의 에너지가 5개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기별로는 간절기,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간절기, 그리고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 특성상 그 양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팽창의 기운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의 에너지가 가득하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 틈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스펀지의 상태, 무엇이든지 오늘아 내가 다 흡수해 주마, 받아들여 주마 라는 그런 스펀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토인 일간들은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잘하겠죠. 내가 품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처럼 부풀린 상태, 그리고 양기가 극에 달해서 굉장히 양의 에너지가 무성한 상태, 그리고 토의 특성상 만약에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한다면 뭐 토목, 부동산, 그리고 물상으로 따진다면 큰 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토가 우리 그 화초를 기르고 식물을 재배하는 밭과 들판과 논과 같은 형태의 흙이라면 무토는 큰 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기가 극에 달해서 무성하게 빵빵하게 부풀려져 있는 상태를 형상화한다면 우리 대기권 이런 것들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포용적이며 중용을 지킬 줄 아는, 중용이라는 건 토의 그 기질이겠죠. 그리고 포용적이라는 것은 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가득한, 그래서 부풀려져 있는 상태를 이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 기질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토는 양의 극단이고 갑에서 시작해서 점점 양의 에너지, 발산하는 에너지가 최극의 상태이기 때문에 야망이 굉장히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산이라는 것과 비유를 해서도 와, 야망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를 다른 이미지로 비유를 한다면 저녁 노을, 석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토와 달리 개수는 오행으로 분류를 한다면 수에 해당되고 음양에 의한 분류로는 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음의 수인 거죠.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아래로 하강하는 운동입니다. 양의 운동은 위로 향하는 상승하는 기운을 이야기하고 개수의 경우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글자이면서 음의 글자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갑이라는 것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생명을 간직한, 그러니까 임수가 생명을 간직한 씨앗이라면 임수에서 조금 더 목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기는 하지만 그 음 속에는 5개의 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음 속에는 양이 생겨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명리학 또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하면 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갑으로 시작하죠. 우리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하듯이 이렇게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오고 끝이 아니라 겨울에서는 또 다시 봄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그 인간 생애사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라고는 하지만 이 노년기가 개가 말하는 이 노년기는 끝으로서의 노년기가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그 다음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노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의 의미도 있고요. 이 저장은 무엇을 저장하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죠. 생명을 저장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봄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저장하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경우에는 왜 분별심이냐면 이것이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봄에 싹을 틔울 것인지 틔우지 못할 것인지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수일간들은 음이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드러내거나 말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그런 분별 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민감하죠. 음의 수이긴 하지만 자기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수라는 것은 큰 물이 아니고 뭐 보슬비, 이슬비, 졸졸 흐르는 냇물 이제 이런 형태의 물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 씨앗 의 역할도 하는데 이 종자 씨앗은 봄을 열기 위한 종자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는 종자인 거죠. 그리고 음료, 물의 개념으로서는 음료, 뭐 요리 이런 것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자, 씨앗, 음료, 요리 이제 이런 물상들은 나중에 진로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화에 민감한 만큼 환경 적응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참모나 보좌 역할, 그러니까 내가 변화에 민감하고 환경 적응 능력도 뛰어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두머리 기질은 아니고 나는 품고 저장하고 그 다음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수행 능력은 뛰어난 거죠. 그래서 참모나 보조 역할로는 아주 적합하다. 그리고 분별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일관들 혹은 개수를 잘 쓰는 사람들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수라는 특성상, 음의 수라는 특성상 봄비, 이슬비 이런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게, 합, 화, 무정지합은 어떤 원리로 합이 되고 또 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극단인 무가 이제 양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5개였잖아요. 그래서 양의 극단인 무가 음의 극단인 음의 에너지를 5개 품고 있는 개수를 데워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무게합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증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물론 구름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 수증기가 많이 생긴다면 모이고 모여서 구름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수증기로 올라가면서 다 증발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말짱도루묵이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곧 사라질 존재인 거죠. 무가 빵빵하게 스펀지처럼 야 니들 다 품어줄게 들어와 내 안에 자리 많아 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개수가 어머 이러면서 확 달려들어서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 뜨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스펀지에 있는 물들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만약에 큰 어떠한 운이 왔다 그럼 무토를 쥐어 짤 수도 있겠죠. 쥐어 짜고 나면 물이 뚜두둑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증발하고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화되어서 화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합이라서 무정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주내에 무게합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내가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은 우리 병화일간의 특성 있잖아요. 나는 태양이다. 그리고 병신합수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태양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인 경우에는 태양이 하나이죠.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화일간들은 이렇게 띄워주잖아.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멋지다. 이렇게 띄워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런 사랑이 온 천하에 퍼져서 우리 모두를 살찌웁니다. 뭐,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아하겠죠. 지금 이 병화일간의 경우에는 무토를 식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생토 해서 식신 아니면 상관인데 내랑 나랑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을 쓰고 있는 병화일간이 있습니다. 이 병화일간이 있는데 요 옆에 또 개수가 있습니다. 무토 옆에 바로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병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관이 되죠. 수극화가 되니까 관이 되는데 병화일간은 플러스 개수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네 그래서 발을 그래서 정관이 됩니다. 그러면 병화일간에게는 식신도 있고 정관도 있고 좋은 거네요. 그쵸? 좋은 건데 이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해 버려서 화화되어 버립니다. 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을 해서 전혀 다른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식신으로서의 성분 그리고 관으로서의 성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신과 정관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운에서 이것들을 극하는 운 혹은 합을 깨트리는 운 야 니네들 떨어져 이런 운이 온다면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식신을 쓴다. 식신을 쓰면 이 개수는
날아가 버려야 되겠죠. 누군가가 데리고 가버려야 돼요. 질질 끌고 가든 꼬셔서 데리고 가든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에서 무토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무게 합해서 걔는 그 무랑 새로 들어온 무랑 합을 해버리고 이 두 무게합 사주 내에 있는 무게합은 합이 이제 풀리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병화일간인 나는 이 식신을 제대로 써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 개수일간인데 무게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다른 무엇이 합을 할 경우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영향은 받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관과 합을 해서 이 정관은 반듯하고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일간인데 무라는 정관과 합이 되어 있다. 이러면 나는 굉장히 반듯하면서도 남의 일을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식신과 상관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일단 보여지기는 남에게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로는 식신과 상관, 그것도 목의 식신과 상관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사주이겠죠. 그래서 이 개수일간은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면 이걸 해보니까 잘 안 되네. 조금 변형시켜서 또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대는 성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나댈 것 같지만 산만할 것 같지만 이 정관과 내가 합을 하고 있으니 무토 정관과 합을 하고 있으니 막 나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시기에 10대, 20대, 30대까지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저지르고 뭐 계획하고 시작하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관과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식신과 상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도출된다는 거죠. 무조건 산만하게 설치는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에서 들어와서 합의될 때 내가 개수일간이다. 관을 내가 잘 쓰는 사람이다. 관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인데 무게 합해서 나를 굉장히 이게 이제 직장이고 뭐 남자이건 애인이건 남편이건 잘 쓰고 있는데 개수가 또 들어오네요. 내년이 개묘년입니다. 개묘년인데 개수가 들어왔어요. 이 개수가 들어오면 누구랑 합을 할까요? 내 관이랑 합을 해버리겠죠. 그러면서 내 관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관을 잘 쓰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직장에 변동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 정관이 내 남편으로서 쓰는 이제 기운이다. 이러면 비견이 와서 이 관을 합을 해서 가버리니까 그리고 개수일간일 경우, 그러니까 여자일 경우에는 이 관이 남편, 애인인 거죠. 그런데, 식신, 자식을 달고 와서 이 비견이, 관을 합해서 가버리니까, 어디로 갔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관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혹해서, 가지만 결국은 무정지합이라는 말처럼, 그 합이 오래 가진 않더라. 결국은 돌아와도 뭐이 개수가 받아주면 모르겠지만 안 받아주면 이 정관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닭 쫓든 게 지붕 쳐다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수일간 내년에는 내가 이게 정관을 잘 쓴다, 잘 쓰는 분들인 경우에는 좀 여러모로 조심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묘라는 것이 내 밑에 있는 지지의 글자와 어떤 그 관계인지를 보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무토일간이다. 무토일간인데
개수가 들어왔다. 개수가 들어올 경우에 계묘년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의 경우에는 묘가 정관입니다. 정관입니다. 그러면 무토일간의 남자의 경우에는 묘가 정관이기 때문에 딸에 해당되죠. 자식, 딸에 해당되는데 이 정제는 또 여자이고 뭐 아내이고 애인이고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 계묘년에는 여자가 내 자식을 달고 와서 나와 합을 하니 뭐 이게 연애 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자식을 얻는 운이 될 수도 있고 결혼 운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직장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사회적인 일로 해석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또 재생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네, 자녀를 놓는다, 등려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게 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플러스 동영상, 천간합에 대한 플러스 동영상을 1, 2, 3, 4, 5 이렇게 해서 추가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서 천간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사주에서는 이 합을 어떻게 풀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합 플러스 동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무게합화 동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